2011년 5월 중순 중국 지린성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가 살인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반 경찰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지만 신고자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가 내용이 심상찮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의 살인범이 진짜 TV에 나왔다고? 경찰은 신고자의 내용에 따라 해당 회차의 방송을 찾아보게 됩니다. 2010년 11월 14일 방영된 헤이룽장 채널의 콰이러따렘멍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소개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출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출연자가 있었죠. 신고자가 말했던 남자 이호였습니다. 과연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태연하게 TV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온갖 끼를 부리며 그 회차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포커스를 누리다 간 출연자 류하오였습니다. 예술학교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류하오. 노래와 춤은 물론 유머러스한 입담에 모두를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여자 이호에 당당하게 호감을 표시하며 커플 성사까지 됩니다. 심지어 타 남자 출연자와 라이벌 구도까지 있었는데 그 라이벌 출연자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관 옆에서도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쫓던 류하오에 시청자들은 너무 매력있다, 끼가 넘친다 등 호평일색이었죠. 이 정도로 이목을 끄는 사람이 과연 범인이 맞을까 반신반의하던 경찰. 신고자는 13년 전 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건 전후 과정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신고자의 말대로 13년 전에 해당 사건이 있었고 범인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죠. 범인은 우강. 근데 우강과 류하오가 과연 같은 사람은 맞는 걸까요? 범인의 사진과 TV에 나오는 남자를 대조해보니 확실히 비슷한 외모를 지니긴 하였습니다. 비록 체형의 차이는 있었지만 13년이란 세월을 감안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매며 코, 특히 두터운 입술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TV에서 전에 지린시 클럽에서 댄서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강의 경력과 겹치는 부분이었습니다. 볼수록 우강과 류하오가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확신하게 된 경찰. 이 확신에 증거 보강을 하기 위해 류하오의 나이, 외형, 경력 등으로 해당 인물에 대해 검색을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양의 예술학교들에 모두 연락을 해보는데 류하오라는 선생님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류하오의 모든 신분은 가짜가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자 경찰은 확신의 탄력까지 받고 한층 더 심층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TV 프로그램 팀에 연락을 하여 류하오의 모든 자료들을 입수한 뒤 조용히 방법을 모색키로 합니다. 13년간 도망을 다닌 범인이라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두세 명이 그의 동네에서 귀가하는 그를 조용히 지나가다가 덮치려 했으나 왠지 밤늦게까지도 그의 그림자는 전혀 볼 수가 없었기에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여자 신분으로 QQ 아이디를 신청하여 그를 친구 추가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가 QQ였기에 그것은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수법이 통했던 건지 류하오는 바로 친구 추가를 수락하고 또 곧바로 QQ로 연결된 그의 블로그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경찰들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한 것처럼 그는 자기애가 강하고 어디서든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자기애가 충만한 자신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가 노래나 사회자로 행사를 다니던 사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지에는 불교 관련 글귀들을 주로 올리며 속죄와 참회에 대한 글들을 올렸는데 사진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질적이었죠. 초기에 올린 사진들을 통해 류하오가 우강임을 확신한 경찰. 지린시 경찰이었던 이들은 심양의 전화카드를 구매해 심양억양의 여경을 통해 류하오에 연락을 합니다. 집에 어른이 생일잔치를 크게 하려는데 사회자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죠. 또 행사가 들어왔구나 생각했는지 전혀 의심조차 안 하고 바로 대답하는 류하오. 시간과 비용 등에 협의한 뒤 행사 관련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류하오가 나타나고 약속한 자리에 여자 한 명뿐만 아니라 남자 2명이 더 있자 흠칫하길래 여경이 얼른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도 같이 왔다며 둘러댑니다. 돈 벌 생각에 표정도 금세 바뀌며 형님 하며 능글맞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얘기를 주고받다가 형사가 왜 여기로 왔냐며 더 좋은 데로 가자며 이들을 차로 이끕니다. 이때까지도 전혀 눈치를 못 챈 채 이들과 하호 웃으며 수다를 떨던 류아우였습니다. 차로 이동 중에도 자신이 어떤 행사를 하였으며 그동안 다양한 지역에서도 활동해왔다며 끊임없이 자랑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차가 경찰서로 향하자 그제야 표정이 바뀌며 얼어붙습니다. 땅이 아닌 것 같다며 잘못 왔다는 그에게 경찰들은 당신 우강이잖아.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라고 하자 그제야 쉴 새 없이 떠들던 입이 잠자코 있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죠. 자신이 경찰서에 제 발로 굴러 들어왔다는 것을. 우강은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서기도 좋아해 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댄서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손군과 아용을 만나 셋은 절친한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한 행사를 하며 여자 사회자 한 명을 알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손군과 아용은 바로 마음을 뺏겼고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강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던 차라 말없이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는 어느새 술자리로 바뀌고 아용은 술김에 여자 사회자에 노골적으로 들이댑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 모두가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추행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여러 번 거절하며 아용을 떼어내려 했지만 아용은 끈질기게 들러붙었고 심지어 귀가하려고 타는 택시에 그녀 옆에 찰싹 들러붙어 앉아 그녀를 못 가게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손군은 아용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만 아용도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 같이 식당으로 다시 들어오고 손군은 말로 하다가 욕을 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아용은 외소증 환자였는데 너무 화가 난 손군이 아용을 난쟁이라고 부르며 장애자면서 어딜 들이대냐는 말을 뱉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화가 난 아용. 이때까지 말로 주고받던 이들은 몸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이혼 여파 때문인지 이때까지 말을 아끼던 우강. 키 차이 때문에 아용이 밀리기도 했고 또 친구의 약점으로 공격하는 손군에 우강도 합세해 때립니다. 당연히 둘이 달려드니 손군은 당낼 수가 없었고 도망을 가는데 이들은 이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손군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때 손군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강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손군이 뭔가 무기를 들고 있겠구나 짐작했고 마침 옆에 있던 칼을 들어 대항하려 합니다. 어느 순간 손군이 픽하고 쓰러지고 우강은 갑자기 술을 확 깨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손군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급기야 그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갑니다. 여자와 아용은 놀라 급히 구급차를 불러 손군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손군은 출혈이 많은 탓에 끝끝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칼이 정확하게 손군의 심장에 꽂혔던 것이 문제였죠. 우강은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을 망쳤습니다. 손군은 집에서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효심도 아주 깊은 착한 아들이었다고 하죠. 물론 장난기가 다분하긴 하지만 의리가 있고 남도 잘 도와주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여자 사회자를 아용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나섰던 일이 끈질기게 들러붙는 아용과 술김의 험한 말에 난투극까지 벌이다 결국 이런 비극에까지 오게 된 거죠. 처음엔 장난기가 심한 아들이 장난을 하나 했던 손군의 어머니는 병원 영안실에 있는 차가운 아들의 시신을 마주하고는 바로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하긴 하나뿐인 아들을 곱게 다 키워놓고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면 누군들 제정신일 리가 있을까요? 경찰들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현장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우강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데 이때까지 우강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당시 지린시에서 우강은 꽤나 인지도가 있던 터라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은 바로 퍼지게 됩니다. 손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우강은 겁에 질려 바로 짐을 싸서 지린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항저우로 도망을 갑니다. 동북 지역의 지린시에서 한참을 떨어진 남방 도시인데다 항저우 자체가 큰 도시라 잡기 힘들 거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혹여 단서라도 남길까 그동안 집에도 연락을 안 하고 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고 류아오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였죠. 처음 그는 집을 맡은 뒤 생필품을 가득 사들인 뒤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고 그도 급히 떠나다 보니
수중에 있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필히 경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 연락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두려웠던 그는 차츰 살기를 도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 우강의 전처와 살던 아들은 어느 날 아빠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는 대체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상처받을 아들과 또 온 동네에 소문도 났기에 그녀는 바로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들의 살인 및 부재의 손주까지 못 보게 된 우강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 자수하기를 기다렸다고 하죠. 수일간 두문불출하던 우강.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신을 찾는 이가 없고 또 이대로 있을 거면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나가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남들의 눈길을 끌지 않는 자그마한 식당에서 서빙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허나 지린에서 나름 수입이 괜찮았던 우강은 씀씀이가 꽤나 큰 편이었고 일반 서빙 직원의 월급으로는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 남방의 기후도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시 동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던 지린시는 감히 못 가고 다른 성의 도시인 심양시를 택합니다. 심양시에서도 첫 2달은 조용히 둥불출하며 관망만 하다가 이제 도망자 신분에도 익숙해졌는지 슬슬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다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수입으로는 만족 못하던 터라 일반인들의 결혼, 연애 등 행사의 사회자와 가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인맥이 곧 수입이라는 걸 잘 알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발을 넓힙니다. 나름 신뢰가는 외모와 수연 말솜씨로 처음엔 인지도가 없던 그는 작은 페이로 시작하다가 차츰 그의 행사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추천하면서 아름아름 많은 행사들이 들어오고 벌이도 점점 쏠쏠해지게 됩니다. 서서히 하던 일도 이젠 정기적으로 돌아가고 하자 그는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위조를 했던 류아오에 너무 심취돼 있었던 건지 인지도를 더 올려 몸값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누군가의 추천으로 TV 프로그램인 콰이러 따레멍에서 그에게 섭외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나도 많이 변했는데 설마 날 알아볼까? 여긴 너무 유명한 프로는 아니라서 괜찮겠지 하며 그는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설마 하면서도 TV에 출연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되리라는 욕심이 더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서 맘껏 끼를 발산한 덕에 몇몇 여성 참가자들이 그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자신감이 더 붙었는지 자신이 지린시에서 있었던 경력까지 술술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긴가민가 했던 신고자는 그가 얘기하는 경력들을 듣고 류아오가 우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잡힌 우강, 이미 자신의 결말이 보인다는 듯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탁만 꼭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13년간 부모님을 못 뵈어서 부디 얼굴을 꼭 보고 사죄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동의하고 그를 본가에 데려갑니다. 추운 겨울의 어느 날 우강은 아기 때 밖에 버려졌는데 이를 본 한 부부가 그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친부모를 찾지 못한 관계로 애지중지 키우며 우강의 양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강도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름 부모에 효도하며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사건 발생 후 부부는 우강 걱정에 시름시름 앓기도 하다가 그래도 아들 그리움에 얼굴은 보고 죽는다며 겨우겨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자 우강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한 행동과 다하지 못할 효도에 사죄를 합니다. 그런 부모님은 그리움에 눈물을 머금은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경찰에 그만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경찰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도망자 신세이면서 어떻게 TV에 출연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류하오, 아니 우강은 자신이 이름도 바꾸고 인생을 달리 13년을 살다 보니 마음을 너무 편히 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그다지 인지도가 높은 편도 아닌지라 일부 사람들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죠. 어이없게도 류아오가 하도 끼를 발산한 바람에 해당 회차는 전후의 시청률을 다 누르면서 인기회차로 재방도 여러 차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제 자신이 어느 순간 류아오라고 생각이 되었었나 봐요.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술김에 했던 행동이 얼마나 크나큰 범죄이고 잘못인지 모두 뉘우쳤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원하지 않아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세세히 알고 있는 점 등으로 네티즌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사회자일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아마 그녀가 마침 TV를 보게 되었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나섰던 손군을 위해 이번엔 그녀가 나선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음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서 그 죄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범한 과오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치 우강처럼 아무리 13년을 도망을 다녔어도 결국 죄는 지은 대로 가니까요.